안녕하세요. 써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0.5%대로 좀 양호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스닥은 꼬리가 좀 짧아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6% 하락을 보였는데 13,400까지 올라와 줬으면 다우처럼 이렇게 아랫꼬리 길게 달아줬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정도 내실 정도는 될 텐데 나스닥은 조금 약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는 오늘 3차 회담을 한다라는 것. 대화의 장이 열리는데 기존에는 얼만큼 입장 차이가 큰지 그리고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지 이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얼만큼 이제 논의할 준비가 되고 이 거리를 좁힐 준비가 되어 있느냐인데 희소식이 좀 들립니다.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크게 따지면 세 가지인데 여기서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항상 나토 얘기가 나오죠. 나토 가입을 하면은 러시아 국방에 위협이 된다. 그러니 나토 가입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쟁의 명분으로 삼았었지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그럼 나토 가입하지 말고 너네 이 비무장을 하고 중립지역으로 있어라 이거예요. 중립지대로. 이해하셨죠? 중립지대로 있고 뭐 비나치어라고 비무장화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 뭐예요? 돈바스. 이제 돈바스가 어디인지도 몰랐던 우리가 돈바스가 굉장히 익숙하죠. 이 분쟁 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이제 독립을 허가를 해라. 그러니까 땅 뺏겠다라는 뜻이죠. 독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후에 러시아에 편입되겠죠. 그러면은 이 영토를 달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뭐냐? 이 세 개를 다 받아들이냐? 아직은 아닌데 일단 열어놓은 게 나토 가입. 이 부분은 우리가 불가입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대신 그래도 국방은 해야 되니까 국가는 지켜야 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해서 이제 이 방어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 본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을 좀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토 가입 안 할 테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이제 여러 국가가 이제 협의해서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 기후가 잘 우크라이나 입맛에 맞게 잘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발짝 더 나가면 중립국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지켜주는데 굳이 뭐 군을 이제 크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1번, 2번은 논의가 될 수 있고 이견차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얼만큼 좁혀가느냐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영토는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당연히 안 되죠. 어떤 대통령이 전쟁 났다고 우리 영토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쟁 끝내주세요. 그럽니까? 그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나토 가입 안 하고 다른 조건은 세울 테니 돈바스 지역은 지키겠다. 만약에 이걸 양보하더라도 이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떼어줘야 되는 상황처럼 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부터 협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기준에서 보면은 이 정도 나토 가입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논의하고 몇몇 모델을 이제 구성하자라는 뭐 부분 이것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거의 협상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러시아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조율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거의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끝판왕 수준까지 다 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유 수입까지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렇게인데 이 러시아가 수입 금지하면은 유가가 뭐 급등한다. 150불까지 간다. 뭐 골드만삭스였나요? 200불까지 간다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130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유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좀 길게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가 돼서 지금까지 안타까웠던 인명피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살펴보면 오늘은 당연히 뭐 주말에 다시 러시아가 공격을
재개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아시아 국가들이 다 이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가 2% 정도로 우리나라랑 비슷했고 나머지 뭐 일본도 거의 3%, 홍콩도 3%, 뭐 대만도 3%대로 대부분 3%대를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으로 얼룩진 날이었다. 그래도 이 와중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옵션 수급이 좀 양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풋옵션 대량 청산은 필요하다 말씀드린 최근에 야금야금 청산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 청산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으면은 좋습니다 수급했을 텐데 뭐 이제 뭐 만기일 다 돼가지고 나오는 거는 사실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은 제한될 수 있지만 뭐 의미가 아주 커지진 않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방향성을 이제 위쪽은 아니더라도 하락은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뭐 의미가 별로 없죠. 내일 하루 장 열리면은 이제 수요일은 선거일로 쉬고 목요일 날 열리면 이틀이죠. 그러니까 만기일이 이미 다가왔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래도 그나마 그중에 찾자고 하면은 선물 매도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옵션은 콜옵션은 상승 포지션 구축했고 58억이나 구축했고 풋옵션 하락 포지션은 거의 176억이나 청산을 했으니 이 포지션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의미가 조금 퇴색됐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적어도 이번 주 기준으로는 목요일까지 기준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밀려도 덜 밀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수급을 만들고 있다. 이 수급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응을 보고 나토 가입 같은 경우 이제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대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금은 오늘은 좀 밀어내렸지만 좀 여기서 좀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래도 주식을 1조 원 이상 매도를 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하고 있어요. 옵션 포지션은 상승이지만 주식은 매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00포인트 회복 시도 정도 했는데 유지되느냐는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탈을 했죠. 괜찮습니다. 900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될 거예요. 이거는 900포인트는 회복되고 오히려 900포인트 회복돼서 이렇게 재차 이탈하지 않고 안착이 된다.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98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 정도의 힘이 있고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스닥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밀려서 기분은 나쁘고 불편한 상황은 맞지만 오히려 추후를 생각하면은 회복해서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한 차례 이렇게 신용잔고를 좀 줄이고 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자,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SOL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별로였는데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전히 뭐 SOL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L이 뭐 대형주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흥구석유라던가 뭐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그래도 여전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쉴 때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는 쉬는 구간에서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에너지주를 계속 매매를 할 필요는 없겠죠. 협상이 잘 진행된다. 그러면은 다른 섹터 쪽으로 뭐 예를 들면은 리오프닝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뭔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아니면 뭐 다시 뭐 바닥 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쪽을 섹터를 보면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세계 식량 지수, 식량 가격도 계속 말씀드렸죠. 2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래생명자원, 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죠. 여기에 뭐 효성 OMB라던가 뭐 사조동원, 조비, 뭐 아시아종료 이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밀 가격이랑 여러 가지 이제 식량 쪽으로 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신라SG는 이제 이쪽이 좀 얘기가 나왔죠. 명태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명태, 대게, 킹크랩 같은 이런 이 수입 의존도 높은 러시아산 수산물 쪽 이쪽 공급 여건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신라SG나 뭐 사조시푸드, 뭐 CJ시푸드 이런 동원수산 이런 수산 쪽도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체 쪽으로도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해연이나 풍산 같은 비철금속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겨우실 수 있는데 고려해연이 드디어 저항을 살포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산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갭으로 해서 갭도 좀 예쁘게 띄워서 장기평선까지 넘어가면서 풍산도 양호했다. 거래량도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 외에 저희가 뭐 이구산업이라던가 뭐 PJ메탈 등등 뭐 알루미늄 관련주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 관련주 쪽으로는 엘컴텍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그럴 거면 그냥 금을 매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도 기존에 설명드렸는데 엘컴텍이 좀 관련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말씀드리면서 유가 에너지 쪽 보면서 추후에 만약에 뭐 유가가 뭐 100불 넘어가서 뭐 120불도 가고 하면은 건설주 쪽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유는 뭐다? 플랜트나 뭐 이런 중동의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모으면서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80불만 넘어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100불 넘어서 120불 넘으면은 아주 여유 있게 중동 국가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동의 이 플랜트 투자나 이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건설주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26,000원까지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뭐 28,000원이 목표치인데 28,000원 구간 정도 이제 넘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돌파 시도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자, 러시아에서 합성 사파이어를 이제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예요. 이런 해서 관련주 쪽으로 이제 인고시랑 뭐 하고 있는 이 일진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한 차례 주목은 받았는데 이거는 짧게 치고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올라온 거니까 기존에 요소수 사태 나오면서 제2의 요소수 찾기 하다가 하루 만에 끝나고 이틀 만에 끝난 종목들 많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사파이어 쪽 뭐 이 정도로 보시고 헬륨가스 쪽도 얘기 나오면서 뭐 태경케미칼이나 KC 같은 종목이 움직였는데 이쪽도 하루 이틀 뭐 반짝하면서 이제 정리할 구간을 찾는 게 맞지 이쪽을 뭐 추세적으로 타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3차 회담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관련주 전쟁 관련 쪽은 당분간은 이제 안 보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힘을 빠르게 소진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다른 모멘텀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개발 관련주, 뭐 상사주 이쪽도 움직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자원 쪽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이쪽에 뭐 특화가 되어 있는 상사주 같은 경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23,500원 근처까지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LG 상사였죠. LX 인터내셔널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T플렉스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뭐 히토르 쪽도 해당이 되고 자원개발 쪽도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T플렉스 말씀드리고 4,500원도 돌파하고 5,000원대도 넘어와서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T플렉스는 만약에 이 종목은 요 구간 한 5,100원에서 150원 요 구간 정도 이탈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하시고 이 5,150원 이 구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면서 분할로 이제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T플렉스랑 같이 말씀드렸던 유니온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좀 미비하죠, T플렉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쪽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유니온이라던가 아니면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북한 쪽 광물 말씀드리면서 같이 뭐 해인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T플렉스, 포스코 엠텍, 해인 이쪽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살포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약해요. 만약에 갭으로 뭐 7,700원이라도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7,700원, 7,800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나 포스코 엠텍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단 이 종목들은 만약에 회담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관심 종목에 제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거. 요 부분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